솔직하게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네. 보통 송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태선 정도라고 제가 들었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종종 찍는 변호사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하는 대상이 중고등학생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에 관련된 궁금증을 이렇게 아마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변호사 일과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보통은 이제 내부 사무실에서 일할 때랑 이제 외부에서 일할 때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무실에서 하는 거는 상담, 전화, 서면 작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 세 가지가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반복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퇴근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일과는 대부분은 재판 출석이나 아니면 이제 경찰서나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재판 출석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전국 법원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을 하다가 재판을 갔다 오다가 또 일을 하다가 재판을 갔다 오다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송무 변호사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랑 조금 달라서 출퇴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아, 그렇죠. 네,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고, 재판을 만약에 가야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이 약간 자유로운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냥 솔직하게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보통 송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태선 600 정도라고 제가 들었고 다만 이제 조금 사건이 엄청 많거나 조금 특수하게 돌아가는 그런 펌들 같은 경우에는 700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보통은 세전 600에서 650 사이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경력이 1년차, 2년차 넘어갈 때마다 연봉 협상을 따로 하는데 이제 모든 경우에 다 당연하게 회사처럼 직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50만 원씩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따로 인센티브 계약을 맺어서 자기가 수임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가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병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낮게 시작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상황은 다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래도 한 6, 7천부터 시작을 해서 연간 고용으로서는 최대 한 1억을 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이제 개업을 하게 되면은 그 범주가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는 만큼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업을 하면은 이제 마치 의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페이닥터 하는 거랑 병원을 차리는 거랑 수입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개업을 했다가 다시 고용으로 들어가시는 변호사님들도 제가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고용을 하는 것보다 더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업을 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개업이 지금 벌써 한 5년 차인데 일단은 매달 나가는 이제 차임 그리고 보통 이제 여자 직원 한 분을 두시고 시작하시게 되는데 여자 직원이 대부분 세전 한 220 정도는 나가고 차임 이런 거 다 포함하면은 한 월에서 500만 원은 바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 이상으로 벌 수 있으면 개업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차라리 마음 편하게 그냥 고용 변호사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만년 고용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4, 5년 정도 지나면은 고용 변호사로 계속 있기는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모든 법을 암기하고 있지 않고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일어나면서 이제 몇 조 몇 탕 그러면서 저도 지금 시험 본 지가 14년이니까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10년 전 법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들으면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몇 조, 몇 항, 몇 호 이것까지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쟁점은 알고 있고 그 관련된 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라든지 또 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또 이제 최신 판례, 최신 법, 개정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보면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거나 서면을 쓰게 됩니다. 법률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고요.
원래 시험 볼 때 법전을 줍니다. 그러니까 외우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빨리 알고 있으면은 답안지를 쓰긴 유리하니까 시험 때는 보통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모르는 법을 다뤄야 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 자체를 뭐 암기하거나 외우는 이런 것보다는 결국에 이제 법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 법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또 누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뭐 일종의 리걸 마인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절도가 됐든 사기가 됐든 간에 형량이란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 형량 범위 내에서 그 또 이 사람이 초범이냐, 전과자냐, 동종 뭐 범행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지만, 다만 판사님의 재량으로 예를 들어서 뭐 1년부터 3년이다 이러면 2년을 때릴 수도 있고 1년을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3년 풀로 채워서 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는 판사의 재량으로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조금 더 세게 때릴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말도 안 되게 그 범위를 벗어나서 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세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범위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직무상 범죄를 하는 경우에, 그래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가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좀 경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약간 뭐 그래도 변호사로서 일 열심히 했는데 형이 낮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판사님이나 검사님의 생각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만 어쨌든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형량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죄가 확정이 되거나 그것 중에 이제 좀 특정 범죄들에 해당하면은 자격이 날아가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약간 양형에 고려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오늘은 그 변호사 Q&A 시간을 오랜만에 가져보았는데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